네, 9시 정각이 되었네요. 참석자 700여 분에 해당되는 많은 리더님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9시 HM파마의 김봉준 부사장님께서 멋진 강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오프라인에서 종종 김봉준 부사장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위트가 넘치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멋지게 잘 풀어서 정말 실생활에 잘 녹여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굉장히 훌륭한 또 HM 파마의 또 한국 아메이와 함께하는 또 멋진 제품 이 개발에 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또 김봉준 부사장님께서 어떤 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펜과 종이를 놓고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 이렇게 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에 필요한 비즈니스 성장 솔루션을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잘 배우실 수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의 강의 문화를 위해서 본 강의의 모든 내용은 강사님의 지식과 경험이 담긴 저작물로서 개인 학습용으로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녹취된 내용을 SNS에 올릴 수 없으며 편집, 재가공해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5월 11일 월요일. 내 몸은 왜 남과 다르게 반응할까? 거트윈,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여는 맞춤 건강 관리의 미래 HM파마의 김봉준 부사장님께서 건강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체중, 영양소 흡수, 피부 건강 등 건강 전반에 미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이런 내용을 멋지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김봉준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김봉준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뵌 분들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아마 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지호셉 대표님 강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호셉 대표님 강연은 펜을 들고 들으시고, 제 강연은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들으시면 되는 그런 강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과학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편한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또 오늘 또 약간 석사급 과정에 그런 연구 내용들도 조금 섞여 있다는 점.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조실 것 같을 때는 여기부터는 조금 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뉘앙스로 목소리를 살짝 높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연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주제는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응.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보통 제가 반응을 안 하는구나. 아내가, 밥 먹고 싶어? 어저께 이거 봤어? 드라마 이거 재밌었는데, 누구누구 뭐 나오더라? 뭐, 그러고선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고선 반응 안 하면은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생물은 다행히 반응을 잘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반응을 해줘야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부분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반응을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면 살짝 뭐가 이제 힌트가 나왔는데, 먹는 거, 영양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반응 필요하고, 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피부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반응 필요하고, 또 체중과 관련돼서 다이어트가 되고 체중이 더 불고 이렇게 되는 것도 반응이 필요한데 이 반응을 누가 이끄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끈다. 이렇게 서두에서 조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보통 발표 때 이제 지호셉 대표님 강연 자료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 대표님이 먼저 나왔는데 지 대표님 되게 잘생기셨죠. 근데 오늘은 더 잘생긴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웃으시고 계신데요. 뭐, 혼자 계시니까 웃으셔도 되고요. 피부 면역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를 제가 개발했는데, 혹시 그 다이어트 유산균 들어보셨어요? 네, 다이어트 유산균 요즘에 광고 많이 하고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혹시 간 유산균 들어보셨어요? 간 유산균은 잘 모르겠다. 많이 잘 안 팔리나 보죠? 그리고 소유산균, 어, 피부 유산균. 예, 제가 개발한 게 피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장 건강에 관련돼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좀 많이 됐는데 장 건강만 기능성이 나와 있을 때 최초로 장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받은 게 제가 했던 연구고요. 이 피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질병명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균이 했던 역할은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지수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 지수, 그다음에 가려움 지수 이런 것들을 낮추는 그런 균을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게 되게 신기했던 일인 게 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한 2005년, 6년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장 건강 외에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저 이제 유럽 알레르기 면역 임상학회라는 데 가서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학술상을 탔었거든요. 근데 탔던 이유가 의사들이 찬반 토론했었어요. 아토피를 프로바이오틱스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서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를 그 전자투표 방식으로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눌러가지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2년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된다가 70%였어요. 미생물 가지고선 무슨 치료를 하냐, 뭐 이런 게 이제 70%였는데 그래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임상 결과까지 좀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줘서 그 당시에 이제 상을 탔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이제 저는 사실 전공이 김치 발효예요. 그래서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수성을 알리고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귀결되는 거는 김치가 가지고 있는 김치 유산균 그리고 김치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했던 게 김치 유산균 가지고 균을 개발을 했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호셉 대표님하고 지금 저 상 받은 균을 홀자폐 교수님하고 같이 저자로 연구 결과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었냐면은 제가 홀자폐 교수님한테 장까지 살아가는 힘이 외국의 균들은 발효유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돼 있는데 김치유산균은 사람들이 약간 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연구를 해보면 김치균은 그냥 먹으면 다 죽는 균이라고 하는데 정말 장까지 살아가서 좋은 균들이 너무 많고 저렇게 기능을 하는 균이 있는데 이거를 세계적인 석학이신 홀자표 교수님이 꼭 확인해 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지 대표님하고 이제 홀자표 교수님하고 잘 이제 학교에 계실 때니까 지금처럼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아니고 그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뭐 다이어트도 되고 간 기능 개선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만병통치약이네? 뭐 이렇게 지금 기능성을 받은 거 보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게 대부분의 몸 안에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장내에 있는 면역세포에 장상피세포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을 건드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처럼 다양한 개별 인정이라고 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해야지만 승인을 해주는 것들이 다이어트, 간, 피부, 코 이렇게 나왔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챕터인 내 몸은 왜 다르게, 남과 다르게 반응할까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약간 지금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영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작권상 영화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두 분의 저 대표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얀 병원 같은 데서 사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먹냐면은 저 남자분은 맨날 그 식이 섬유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그것만 항상 먹이고 저 여자분은 와인이나 뭐 이런 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먹여요. 근데 저 남자분이 보다가 보니까, 아니, 왜 나는 맨날 이것만 주냐.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약간 퍼니하지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 공간을 탈출했는데 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저 제목에 있는 건 뭐냐면은
핵전쟁이 일어나고선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이제 속였는데 저거는 그냥 페이크고 저 사람들은 복제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본 인간들이 복제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남자가 복제인간으로서 원본 인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원본 인간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너 간이 필요해가지고 복제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저 사람들은 유전자는 동일하죠. 근데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영화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는 항상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클 베이 감독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는 동일한데 어떠한 먹고 살고 하는, 먹고 운동하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당시엔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설명 못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다음 연구들이 대단히 많이 된 게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100% 같은데 어떤 살이 찌고 안 찌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뇌졸중으로 죽고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는 2005년 정도에 나온 거, 이 연구들은 지금 2010년대에 되게 연구들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둘 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분은 되게 뚱뚱하고 한 분은 되게 이렇게 마르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분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본인이 먹고 생활하고 환경했던 그 환경이 미국 이런 그 서구식 식단을 주로 하시고 서구식 환경에 사신 거고 한 분은 입양을 동양으로 가셔가지고 이분은 먹고 자란 게 동양인들이 드신 것들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분은 완전히 비만이 됐고 한 분은 그냥 원래 날씬한 상태. 그럼 이분들이 정말 진이 모든 거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둘 다 건강하든가 둘 다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마 마이크로바이옴일 거다 하는 것으로 예상했던 결과가 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서 보시면은 지금 뚱뚱한 분의 균이 없는 동물한테 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 균이 만약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가 뚱뚱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05년에 제프리 고든이라고 하는 박사가 저 연구를 처음 했는데 이제 그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마우스끼리 뭐 뚱뚱한 마우스의 거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때는 사람 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거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받은 그러니까 공여자 준 사람이 뚱뚱하면 받은 마우스도 뚱뚱해지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은 먹은 건 동일해요. 저 마른 사람 거를 받은 애와 저 뚱뚱한 사람 걸 받은 저 렛 마우스는 동일한 시기를 한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한 명은 살찌고 한 명은 살 안 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보통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 분이 간혹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 먹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먹는 거를 먹어도 다른 반응이 나온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 엘리나 부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를 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사과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이 같은지 다른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로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혈당이 바로 올라가고 바로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혈당을 바로 내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중에 올라가면서 나중에 막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인슐린이 바로 올라가면서 혈당 올라가는 걸 막아줬다가 뒤에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슐린 레벨의 차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죠? 장상피세포라는 거를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매개가 되는 것이 저 미생물이라는 게 있고 저 미생물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밖에서 들어가는 LPS나 TMAO 이런 것들이 나쁜 물질인데 나쁜 물질들이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상태일 때는 안으로 안 들어가게 막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생물들이 좋아지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답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걸 먹으셔야 돼요. 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의 시작이자 기본인 마이랩을 기본으로 하신다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무엇을 드셔야 되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 과일, 그다음에 뭐 견과류, 그다음에 뭐 귀리, 보리, 그다음에 조금 덜 익은 바나나 이런 거 드시는 게 사실 자 좋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 균. 그리고 어떤 균은 우리한테 빨리 증식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빨리 가야 되는 균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균이 우리랑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균인데, 이 균들은 천천히 천천히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균들은 갑작스럽게 증식을 하고 열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급격하게 일으키고 기침을 하게 하고 설사를 하게 하고 이런 균들의 특징은 단순당을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 포도당, 설탕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먹어치우는 애들이 보통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는 저속노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로우 푸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는 걸 먹으면 그 천천히 소화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소화할 수가 없고 우리랑 같이 사는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켜주면 좋은 물질로 바뀌고 천천히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사실 완전 축복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운동 습관이라든가 수면 습관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파란 되게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어떤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이제 생태계처럼 이제 골고루 좋은 균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좋은 균들은 지금 죽은 상태고 우리 몸에서 빨리 증식하고 도망가야 되는 기회주의자들만 잔뜩 버글버글버글한 상태가 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미생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걸 먹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걸 먹으면 어떤 미생물이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쁜 물질을 내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게 이 대사체라고 하는 연구고 세 번째 연구가 HM파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트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이제 버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소화에 관련된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좋은 물질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를 기능성 화합물로서 전환하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 건강 증진 및 회복력 증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많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이랩을 혹시 드셨나요? 우리 아이는 마이랩 테스트 해봤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짜증이 나는 거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애들 요즘에 걸그룹 따라한다고 많이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너무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 장내에 지금 전체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면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 면역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몸에 또 면역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을 촉발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화가 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군대 가도 단 거 땡기고, 고2, 고3 때 아주 날씬한 애들 살 많이 찌는데,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먹게 돼요. 이 식탐을 유발시키는 것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나빴을 때 뇌에다가 신호 전달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내의 상태에 따라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역인데,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한 임상 실험, 인체 적용 시험으로 한 30건 정도를 했는데, 그것의 대부분의 실험들이 면역에 관련된 실험이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은 면역에 되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최근에는 뇌 건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뇌 건강까지 들어가기 전에 면역 쪽을 많이 했던 이제 연구자고, 최근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뇌 건강 쪽을 많이 연구를 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가지 치료제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에 면역 불균형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 그 염증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신호들과 물질들이 뇌를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도 뉴로 인플라메이션, 뇌 염증 같은 거를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기전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장이 불편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지. 그러면은 마이랩을 꼭 드시지 말고 그냥 좀 더 저렴한 거 드세요. 근데 마이랩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기초부터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관리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소화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을 개발할 때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근데 단백질 분해가 잘 되시는 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소비자 상담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헬스케어 상담을 할 때 장이 부글부글거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랩을 드셨는데 왜 부글부글거린다는 표현을 하시지 했는데, 이제 아메이의 그 단백질 파우더 제품이 식물 단백질이다 보니까 얘가 장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 분해가 좀 덜 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 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가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보니까 단백질 분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균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균을 추려가지고 소재화시켜서 엔자임 바이옴에다 넣어서 단백질 분해력을 뭐 450% 이렇게 올리는 소재를 그쪽에다 탑재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탁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좀 있으시겠죠. 예, 여기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그림을 많이 보실 때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면 어떤 게 좋아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그림인 게, 무엇을 먹으면 내가 지금 장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TMA라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뭐 주로 먹는 이 단백질 식품, 유제품, 그다음에 달걀, 그다음에 붉은색 적색육,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기는 콜린이라는 거랑 L카르니틴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가 장내 미생물이 좋을 때는 좀 괜찮은데, 장내 미생물이 안 좋다 그러면 TMA라는 성분으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TMA라는 성분이 또 장내 미생물이 좋으면 이 장 안으로, 장세포로 들어가는 게 좀 적어지는데, 이거 이제 나쁜 상태다 그러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TMAO라고 하는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죽상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심근 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밑에 좀 그린색으로 있는 거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터리 파이버, 식이섬유가 많은 거를 드시면 단세지방산이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장상피세포에서 얘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이거 수용체는 이제 어떤 거를 통과시키는 그런 문을 여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문을 열어주니까 전체적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이 혈관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디스펑션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가 먹은 음식이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장내 미생물이 반응을 하고 그 장내 미생물이 만든 물질들이 내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환경이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정말 장내 교란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이나 폴루언트,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 우리 공기 중에 먹는 거, 그다음에 약물조차도 우리 장내 미생물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좋은 것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꽤 많은 경우에서는 이 디지즈 리스크, 그러니까 질병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톡시시티, 그러니까 독성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 관심이 좀 많았어 가지고 예전에 논문을 이쪽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저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는데 이게 사상체질이라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나는 왜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지호셉 대표님하고 꿀잡표 교수님이 어느 날 되게 재밌는 제안을 좀 하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상체질이라는 거를 조금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사상체질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형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려고 사상체질에 조금 대가라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그냥 약간 심플하게 얘기하면 태양인 뭐 소음인 이거를 바로 맞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예상하고 다른 결과, 이제 두 분이 예상했던 결과는 좀 다른 게 나왔던 게 두 분이 태양인이라고 얘기했으면 한 분도 한 분이 태양인이라고 그랬으면 저분도 태양인이라고 줄 줄 알았는데, 한 분이 태양인 그랬는데, 한 분은 태음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선, 그러면은 이게 사상 체질이 아니고 인삼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안 될까라는 연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저희 피마스에서도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30%는 인삼을 분해해서 우리 몸 안으로 넣어주는 미생물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사상 체질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미생물이 없구나. 그러면 그 미생물들을 어떻게 늘려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갖고, 이제 아메이하고 석류에 대해서, 이제 아메이는 인삼 쪽은 없으시니까 석류에 대해서 연구하고, 콩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연구들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약간 졸리실 시점에 더 졸린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석사급들이 보시고 박사급들이 보시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항성 전분을 먹고 장내 미생물이 반응을 해서 살이 빠질 수 있나?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24년에 나온 논문이라서.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는 그 저항성 전분의 대표격인 옥수수 저항성 전분을 썼어요. 그래서 8주 동안 꾸준하게 먹였는데, 꾸준하게 먹인 결과 먹은 그룹은 마이너스 2.8kg.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감량이 되더라. 그다음에 허리둘레도 줄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라고 하니까 미생물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그림은 CS는 그냥 일반 전분이고요. 그다음에 RS는 식이섬유 계열의 저항성 전분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40g 정도를 먹였던 연구 결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 결론입니다. 이 종합 결론에 보시면은
하루에 40g의 저항성 전분을 먹게 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미생물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메타볼라이트, 여기서 메타볼라이트는 뭐 쇼체인 페리시드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지방산, 총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배설량들이 줄었다. 그래서 장 안에서 흡수가 좀 덜 되고 밖으로 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옆에 보이는 거는 뭐랬냐면 이 사람들이 주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저 지금 살이 빠진 분들의 분변을 아까처럼 마우스에다가 먹인 거예요. 그래서 점프리 마우스에다 먹이니까 얘네들이 저 SPF라고 적혀 있는 좀 날씬한 저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물 모델에서 요거는 점프리 마우스가 아니구나. 일반 마우스, 그냥 일반 마우스한테 너 그냥 저 응가 저 날씬해진 사람 거 응가 먹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다 넣어주니까 쟤네들이 똑같이 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해진 걸 봤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날씬해진 이유를 여기서는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항성 전분과 상관성이 높게 나온 저항성 전분의 그룹에서 많이 증가한 거로 나온 비피도박테리움 아돌레센티스라고 하는 균을 또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살이 빠진다. 그러면 저 마이크로바이옴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살이 빠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 전분하고 아돌레센티스를 동시에 먹여봤는데 역시 둘 다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거는 확실하게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밑에는 더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박사급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도 해석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항성 전분을 먹으면 아돌레센티스라고 하는 균이 바뀝니다. 이 균이 바뀌게 되면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메타볼라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이 메타볼라이트는 밖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장상피 세포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타입정션이라고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타입정션 프로테인들이 촘촘하게 되면서 장상피 세포가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조절시키고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의 사이토카인, 그 염증성 신호전달 물질 줄여들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에서 그냥 배출돼도 되는데 몸 안으로 자꾸 흡수되는 거 흡수 안 되게 이게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그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같은 것들이 분해를 더 뭐 이렇게 시키지 않고 밖으로 몸 밖으로 그냥 지방이 빠져나가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으켜서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박사급 정도에서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연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입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 피부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면역적인 반응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면역 조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이 연구도 제가 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피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대학교까지 쭉 나는 게 이제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뿔뿔뿔뿔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이게 과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때문인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임상 결과로는 최초 연구 결과고요. 이 연구 말고도 한 120명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아직 그 전 직장에서 밖으로 퍼블릭 오픈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는 총 14명씩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플라시보 군과 그다음에 이 균을 먹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던 사람들의 피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섭취했을 때 변화를 봤더니 피지 중 그 대표적인 여기 TG라고 있는데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지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 중에서 특별한 지질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표피 지질의 장벽을 유지하는 주요 이제 물질인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라마이드에서 세라마이드 2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보시는 이 A, B의 그림은 뭐냐면은
미생물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뭐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긴 지금 그렇지만,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거랑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것과, 증감, 저 균들의 증감과 이 피지중 중성지방 TG라고 하는 수치가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같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된 거는 저렇게 피지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도 면역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어,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전달 물질들이 증가하거나 하게 되면 염증이 더 생기더라. 이런 것들까지 좀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에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결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뭐 들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한 10년 전에는 의사들도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장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저희 장 상피세포 주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장 상피세포와 미생물이 공간에 지금 머무는 이쪽이 이제 음식물과 미생물이 같이 있는 데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미생물들이 이 실험에서는 되게 빡빡하게 지금 뭔가 잘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뮤커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장 점막인데 이 뮤커스 레이어 위에 보면은 그린색으로 그래도 좀 남아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좋은 미생물들이 보통 살고 있는 그 약간 얕은 낮은 농도의 뮤커스 레이어고 요 진한데 여기는 38선처럼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저희 상상피세포를 막 보호해주는 그런 뮤커스 레이어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세지방산이 많아지고 뷰티리산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뮤커스 레이어의 성분들이 점점 에피테리얼 셀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돼가지고 얘들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쪽에 이 뮤커스 레이어를 형성할 수 없는 나쁜 애들, 우리 몸에서 빨리 먹어치우고 도망가야 되는 애들이 여기 많아지게 되면 이 뮤커스를 무너뜨려야지 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까처럼 뭐 질병도 일으키고 콜록콜록도 하게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뮤커스 레이어를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내에서의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생물들이 충분하고 장내에 있어서 장상피세포도 촘촘하게 잘 구성이 돼 있고 장 점막도 두껍게 있는 이런 거고 면역세포들도 약간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그냥 주변에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은 뭐 거의 이제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뭐 여기 보면은 면역세포들도 다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물질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다음 병력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너 지금 빨리 와야 돼. 그러면서 막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이유는 바깥쪽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금 점막을 지금 많이 망가뜨리고 있고 점막이 망가지는 이유는 이 장상피 세포들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상피 세포의 틈을 타고 독소들이 들어오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 점막들이 점점점 얇아지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 기능 강화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뷰티르산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세지방산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신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변화된 것이 뷰티르산에 대한 미생물을 별도로 보여드리고 있고 뷰티르산 레벨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높습니다, 낮습니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장상피 세포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뷰티르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 근육세포는 주로 무엇을 먹고 사냐면은 글루코즈,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지 얘가 형성이 더 강해져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글루코즈를 먹어야지 돼요. 근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 장상피 세포는 글루코즈를 에너지로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얘는 뷰티르산. 근데 이 뷰티르산은 우리 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만이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먹은 뷰티르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뷰티르산의 대부분은 위에서 분해가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근데 대장에서 장 점막에 붙어서 하는 애들이 만드는 뷰티르산이 우리 장상피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냐? 우리 장상피 세포는 우리 몸에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받고 70%의 에너지를 뷰티르산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좋지 않으면 장상피 세포는 30%만 에너지를 가지고 쫄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뷰티르산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장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근데 두 번째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뷰티르산을 이용하게 되면 쟤네들이 왜 에너지를 받게 되냐면 쟤네들이 산화 과정이 일어나요. 이 산화 과정은 산소를 계속 소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장상피 세포 근처에 산소를 소비하면서 점점 혐기성이라고 하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 가깝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랑 오래 같이 사는 애들은 점점점 득세하게 되고 우리와 멀어져야 되는 애들은 점점 기회를 잃고 우리 몸을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르산은 단순하게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혐기적인 조건을 만들고 뷰티르산은 또 저 장상피 세포의 점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영향을 준다. 뷰티르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뷰티르산에서는 장병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장병 유지는 아까 이제 장상피 세포들이 듬성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전투경찰 그냥 말씀드리면 전투경찰 방패를 보면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 거기 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평상시에 되게 건강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몇 명 없어가지고 듬성듬성 방패가 있다.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지나가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촘촘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시켜주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특히 단세지방산 중에 뷰티르산이 많았을 때 이 연결시켜주는 타입 정션 단백질이라는 거를 많이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그 유전자의 활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역할에서는 아까 장상피세포 쪽에 막 와 있는 면역세포들 중에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Tre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귤러터리 T셀. 그래서 T세포라고 하는 것 중에 조절을 주로 담당하는 T셀이 있는데 이 레귤러터리 T셀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 뷰티르산이 중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의 신호를 주고 뷰티르산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점점 T렉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이 T렉은 주로 하는 역할이 알러지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자가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몸에서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고 뷰티르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왜 이게 좋아지는지 아까 제가 이제 피부 면역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피부 면역 연구에서도 이런 T렉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어, 개선이 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억제 부분인데 뷰티르산은 직간접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이토카인 물질들을 적게 내도록 하거나 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어, 그러니까 프로 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뭐 IL6라든가 뭐 TNF 알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토카인들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세지방산이 아세틸산, 뭐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이 뷰티르산을 어떤 서포트해주는 역할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뷰티르산이라는 거를 가장 이제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지금 88.1점짜리 임팩트 팩터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네이처 사이언스보다 높은 임팩트 팩터예요. 그래서 미생물 저널 중에 가장 높은 저널인데 여기서 이 논문을 찾고선 정말 되게
너무 기뻤어요. 이 논문은 사실 제가 찾았는데 이 지 대표님한테 이거 들고선 뛰어갔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과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고 싶은데 보통 우리는 호스트 리스폰스, 사람이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생물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저널에 그대로 실린 건데 마이크로바이오타 리스폰스를 확인할 줄 알아야 이 각각의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과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마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트인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러고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세계적인 권위자들도 저 기술이 정말 여기 개인 맞춤형 식품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트인 기술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3세대에 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 3세대는 뭐냐면은 내가 먹지 않고도 미생물을 밖에다가 저희 장내 미생물을 밖에다 복제해 놓고 얘네들이 뭐 니네 야 인삼 먹어봐, 인삼 먹고 내가 좋은지 아닌지, 비타민 먹어봐,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먹고 내가 좋은지 아닌지 먹어봐 하면은 얘들이 먹어보고서 반응을 하면 내 몸 안에서 우리 지금 반응을 하는 미생물이 있구나. 난 인삼 먹어도 되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6종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분석들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뭐 아메이하고는 지금 그런 연구 한참 하면서 다음 이제 제품들에 대한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유사한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지금 상용화돼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네덜란드 TNO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제가 전 직장에서 샘플 2개를 맡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샘플 2개에 연구기간 1년, 그 다음에 연구비는 1억 5천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22만 원에 받아보는 서비스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지금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은 상당히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을 밖에서 생체 외에서 그대로 복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챕터 1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300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이랩 런칭 전에 먼저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골고루 다양해지면 좋을 거야라고 했던 부분에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아까 단세지방산을 포함한 지금 부티르산을 포함한 단세지방산들이 정말 늘어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 확보해가지고 마이랩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많다, 많다, 많다 하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많은 게 왜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외할머니 산소에 좀 갔다 오려고 예전에 거기 가려면은 보통 1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해서 갔었어요. 왜냐면은 뭐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면 한 3시간 반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최근에는 요번에도 보면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1시간 반 만에 도착한다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이제 도착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다 하면은 아무리 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지를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드셨을 때 이러이러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다는 걸 지금 계속 이해하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다르시고 그 다른 부분들이 어떠한 솔루션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각자가 다 다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게 이제 맞춤형이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와 아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저희가 AI 기술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저널에서 13만 건의 저널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은,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변화만 가지고 내 질병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어떤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를 학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작년 11월에 나갔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저널에 나갔던 이유가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분과 알츠하이머가 없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제공해서 지금 각 그룹, 특히 알츠하이머 그룹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상인 그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알츠하이머 그룹에서 얘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딱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이 그룹에서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해서 얘가 밝혀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테크놀로지 아메이와 HM파마가 같이 연구하는 그 데이터와 지금 미네르바라고 하는 한 4년간에 걸쳐서 지금 개발해놓은 저 프로그램이 결합을 하면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질환에 걸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서비스로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지금 아메이랑 계속 힘든 거는 비의료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뭐 단어도 좀 이제 질병명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질환의 예측 이거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영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방향성 계속 그런 근거들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저희 건강 서비스에서는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바이오틱스 뉴트리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보면은 그 마이 웰리스 랩이 나온 다음에 마이 웰리스 랩하고 마이 랩이 조금 더 결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를 표방하는 마이 웰리스 랩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는 내 건강 정보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들어가면서 결국 분석 결과가 나와서 노화와 관련된 속도, 그다음에 만성 질환과 관련된 결과, 그다음에 근육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이징과 관련된 노화가 되는데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지금 밸런스 있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늦은가 빠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겉트윈의 결과에서도 저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관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들이 1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표, 다양성 지표랑 지금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합을 하시다 보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기능성이 쫙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기능성은 내 간 건강, 항산화, 영양균형, 피부 건강에 대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당신은 무엇을 지금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윈을 제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체지방 조절에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체지방 조절에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다던가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에서도 다이어트 관련된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도 레벨이 낮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올려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나보다 더 내 건강 상태를 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 상태는 뭐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사실 저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암도 걸리고 뭐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막 휙 쓰러지고 이러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전체에 거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건강 관리의 시작이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종합 예측인데 나한테 무엇이 좋을지 아느니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되는 우리 지금 마이랩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 그리고 아메이에서 마이 웰리스 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무엇이 좋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저께 제미나이하고 챗GPT한테 지금 우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서 물어봤더니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들을 이미 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메이는 크게 두 가지 강점이 있는데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이제 그 라인업을 쭉 보시면은 아메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갖고 계신 우리 아메이 ABO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도 이제 사실 나중에 제가 요즘에 강연 가서도 가끔 얘기하는데 저 나중에 은퇴하면 아메이 ABO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고, 예전에는 치약이나 뭐 이런 샴푸 이런 것들 뭐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아메이가 알려졌다 그러면 지금은 진짜 건강을 혁신하는 부분에서 선도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Q&A가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빠르게 일단 어, 그 이해가 되실 수 있게 Q와 A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한 포 이상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기준은 100억 마리 이하로 먹는 건데 저희는 50억 마리입니다. 그래서 하루 두 포 정도 드시는 거는 법적 기준 안에 들어가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 안전한 균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간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균들은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안전한 균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만드는 회사마다 균이 다를 수 있으니까 100억 마리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어느 정도 적당 수준에서는 나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농도가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정도 안에서는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기준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해한 부분은 장 건강에 한정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많은 균들이 이제 식중독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많이 이제 위험한 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음성이 나오고 일부 균이 결장해서 상대하는 좀 몸이 안 좋고 염증 반응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나오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은 결장해서 평소에도 나오는 분들이 한 40%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랩 서치해도 되나요? 보편적으로 이제 아주 심한 질환이 있어가지고 장이 다 망가져서 정말 미생물에 대한 게 뭐라도 들어가면 안 좋아라고 의사가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정도의 그 섭취는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항생제를 드셨을 때는 한 2주 정도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좀 지나면 장이 또 다시 약간 항생제를 먹기 전의 상태로 좀 비슷하게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쯤 드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항생제 드시면서 계속 드셔도 저희가 항생제 내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균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에서 먹었는데 조금 그전보다 약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그랬는데 기분상 그럴까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그 단세지방산의 증가라든가 미생물 다양성의 증가가 되는 제품을 명확하게 드리긴 하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때 조금 변화가 없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좀 믿고선 조금 더 드셔보시면서 어 약간 용량을 조금 더 늘려보시면서 드셔보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계열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효과 있는 이제 뭐 약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들은 농도 9배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조금 효과가 조금 덜 느껴진다 하면은 아까 한 포 드시던 거 두 포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 어른 평균값이 같은가요? 했는데 전혀 다른 그룹으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14세, 만 14세 미만.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 이상으로 돼 있어서 만 14세가 된다 하면은 어른들의 데이터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이제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숨도 쉬지 않으시고, 이 중간 1시간 거의 강연 동안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김봉준 부사장님께서
단순히 경영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연구를 하셨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어떤 실제 경험이 우러나는 너무 또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서 가장 오픈 엣지, 가장 그 앞서 나간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많은 ABO 리더님들께 멋지게 너무나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1,500분이 넘는 많은 리더님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셨고요. 10시가 다 되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봉준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이진 않겠지만, 다 보이진 않겠지만, 1,500분이 큰 박수로, 김봉준 부사장님께 박수,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안타깝게 이게 시간 관계상 이 다 질문들을 다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네, 5월에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5월 18일에는 허은정 교수님을 모셔서 키슬링 포인트로 완성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엘리베이터 피치 강연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6월에도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바꾸면 건강이 바뀐다. 여름철 수분 섭취 기준, 그리고 또 여름철 건강 마스터 클래스, 무너진 항상성을 회복하는 대사, 장, 항산화, 눈, 건강 전략을 또 AI 시대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 배현 약사님, 박민수 원장님, 또 이현 교수님을 모셔서 6월에도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6월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believe